예, 저는 뉴스타파의 김성수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그 세월호 CCTV 의혹 검증 3부작, 지난 2018년 8월에 보도했던 세 편의 리포트인데요. 세 편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8월 19, 20, 21일에 걸쳐서 했는데, 일단 세월호 선내에 있었던 CCTV 저장 장치였던 DVR이 언제 왜 꺼졌는지에 대한 의혹이 계속 풀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세월호 2기 특조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그 부분이 계속 의문으로 남아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가설을 세워서 발표했던 어떤 의혹이 이 DVR이 세월호 실제 선내에 있었던 DVR이 아닌 것으로 바꿔치기가 됐다. 사전에 데이터를 누가 먼저 손을 댄 후에 바꿔치기를 했다라는 의혹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 사실은 그 의혹을 검증하는 거에서부터 취재는 시작이 됐었고요. 그래서 그 의혹의 배경이 되는 첫 번째 내용을 먼저 앞세워서 했던 보도이고, 이기 특조위가 해당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하던 당시에 저 DVR이 수중에서 수거되는 영상 또한 조작이 된 혐의가 있다라는 내용도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함께 검증을 해서 이렇게 세 편의 보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세월호 DVR하고 CCTV의 개념하고 대략적인 어떤 위치라든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에 내놨는데요. 저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일단 세월호 선미, 그러니까 그 뒤쪽, 앞쪽 방향, 선수 방향 앞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게 지금 3층에 있는 안내 데스크. 그러니까 세월호 진행 방향으로 봤을 때 왼쪽 벽면에 붙어 있는 안내 데스크 내부에 보면은 저 벽에 지금 CCTV 화면이 나오고 있죠. 선내에 64곳을 비춰주고 있는 CCTV 화면이 있었고, 그 CCTV 화면은 지금 저 왼쪽에 있는 안내 데스크 안쪽에, 지금 반대편에서 잡은 사진이죠. 안내 데스크 안쪽에 이 DVR이라고 하는 저장 장치가 있고, 이 장치가 작동을 하면서 이제 화면을 전시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나중에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한번 보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리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보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단 뉴스타파가 2014년도 9월에 세월호 DVR에 대해서 유가족들이 그 수거된 DVR을 CCTV 영상을 복원을 했고, 그 유가족들로부터 그거를 제공을 받아서 실제로 언제 전원이 꺼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 보도를 했던 바가 있어요. 그때 2014년 9월에는 8시, 저희가 그 로그 파일들을 포렌식으로 해서 검증을 해봤을 때 오전 8시 48분 59초에 꺼졌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세월호가 왼쪽으로 급격하게 쓰러진 시간이 8시 49분 인근이었다. 그 두 시각이 거의 일치했기 때문에 사실은 세월호가 급격하게 쓰러지면서 어떤 충격으로 전원이 차단됐다라고 보는 게 대단히 합리적이었던 것이죠. 그랬는데 기존에 그렇게 저희도 확인해서 보도하고 있던 그 종료 시각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됐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2017년도에 세월호 블랙박스가 복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월호에 화물칸에 실려있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복원이 돼요. 그래서 그 영상이 복원이 된 것을 실제로 이게 지금 제가 스틸 화면으로만 놔뒀는데, 이걸 뭐 플레이할 수도 있는데, 플레이를 해보면은 세월호가 실제로 왼쪽으로 급격하게 기울어져서 쓰러진 시각이 그 차량 블랙박스 영상 속의 시간 검증을 통해서 나타난 거거든요. 그랬을 때 8시 49분 49초 때에 선체가 급격하게 왼쪽으로 확 쓰러지는 게 화면에 잡혀요. 그렇다면 아까 2014년도 당시에 8시 48분 59초라고 하는 것과 50초의 차이가 있는데, 그럼 이 50초 동안에 세월호가 멀쩡하게 진행을 하고 있었다는 건데 어떤 충격으로 꺼질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문이 하나가, 그럼 도대체 왜
미리 꺼졌다고 기록에 남아있는 거지라는 의문이 있었던 거고, 두 번째 의문은 이제 생존한 승객들 몇 사람의 사후 진술이 있었어요. 강혜성 승무원은 배가 기울고 나서도 자기가 10분에서 15분, 배가 완전히 기울고 10분에서 15분 지났을 때 또 화면을 봤다. CCTV 화면이 켜져 있는 거예요. 강병기 씨는 헬기 소리가 처음 들릴 때 9시 27분경인데 그때도 CCTV 화면을 봤다. 그러니까 안 꺼져 있었다는 거죠. 박한결 3등 항해사도는 이 사람은 조타실에 있었는데 기관부 선원들이 해경보트로 먼저 탈출을 하는 그 장면을 누가 CCTV로 봤다는 목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렇게 진술해요. 그러면 이 시간에도 분명히 켜져 있는 걸 봤는데 왜 CCTV, DVR을 포렌식한 파일에는 8시 49분경으로 나와 있느냐. 이거 누가 먼저 자료에다 데이터에 손을 댄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새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새로 포렌식을 일단 시도를 했어요. 2014년에 했던 똑같은 그 파일을 다시 받아서 고려대학교 이상진 교수팀에다 포렌식을 다시 의뢰를 했는데 2014년도에는 한양대학교 김인성 교수라는 분한테 했는데 그분은 활동 로그 파일에서만 최종 종료 시각을 확인을 했는데 이상진 교수팀에서 날라 로그 파일이라고 하는 영역에 마지막 활동 시간이 남아있는 걸 새로 발견을 합니다. 그 시간을 보니까 8시 49분 45초로 나와요. 그런데 이 컴퓨터 같은 곳에도 이런 모든 장비들이 시간을 입력을 해놓고 그거 시간을 보정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느려지거나 빨라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죠. 세월호 이 DVR에 찍혀있는 시간도 CCTV에 찍혀있는 시간도 조금씩 느려지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느려지고 있었는지를 봤더니 저 왼쪽에 있는 화면은 세월호 CCTV에 잡힌 한 64개 중에서 하나의 화면 중에 잡힌 한 장면이고 오른쪽 화면은 생존한 학생의 휴대폰에서 나와 있던 사진 장면인데 같은 장면입니다. 이 포즈를 이렇게 취하고 사진을 찍었던 저 장면이 찍혔는데 두 시간을 비교를 해보면은 약간의 시간 오차가 있어요. 3초 정도, 3, 4초 정도. 그래서 그 시간을 갖다 보정을 해봤더니 새로 발견한 세월호 DVR의 종료 시각이 8시 49분 49초로 나오는데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속에서 화물들이 우르르 무너지면서 세월호가 옆으로 무너지던 그 시각하고 거의 초단위까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월호가 완전히 옆으로 기울어지던 당시에 그 충격으로 DVR이 꺼졌다라고 볼 개연성이 다시 한번 대단히 높아진 거죠. 그러면 왜 어떤 충격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꺼졌을까를 한번 추론을 해봤을 때 아까 보여드렸던 DVR이 놓여있던 그 장면인데 왼쪽으로 넘어졌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틀어지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 지금 이게 일본에서 온 배였기 때문에 중고선이었기 때문에 모든 벽면에서 나오는 콘센트가 110V고 거기에 220V 변압기를 써서 변압기에다가 멀티 콘센트를 연결해 놓고 여러 장비들을 연결하는 이 복잡한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배가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졌다고 했을 땐 저렇게 이 그냥 위에 올려놨던 변압기가 떨어지면서 모든 라인들이 거의 뽑힐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는 봤고 그러면 도대체 왜 생존한 사람들 중에 몇 사람들은 배가 저렇게 완전히 기울어진 다음에도 CCTV 화면이 켜져 있는 걸 봤다라고 했나? 그 진술은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박한결 3등 항해사 같은 경우는 검찰 수사 조서에 나와 있는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봤다는 게 아니라 박경남이라고 하는 기관부 선원이 CCTV를 보면서 이쪽에서 기관부 선원들이 여기서 먼저 이 부분에서 해경 보트로 먼저 구조가 됩니다. 4명이. 그 장면을 CCTV로 보고 투덜거렸다라고 검찰에 진술을 했다라는 것 때문이었는데 이 진술조서는 경찰 진술조서를 그대로 검찰이 가져갔던 거예요. 경찰에서 했던 진술조서를 보면은 CCTV를 봤다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실제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박경남 조타수는 조타실에서 다른 조타실 선원들은 여기 있는데 혼자서 요 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이쪽에서 먼저 구조되는 기관부 자기 직원 동료들을 본 거죠. 직접 눈으로 보고 안에다가 떠든 거예요. 아, 쟤네들 먼저 탈출하네. 그렇게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 조서 자체가 잘못됐고, 그래서 박한결 씨가 9시 42분경까지 CCTV 모니터가 켜져 있었다라는 식의 진술을 했던 거는 수사 내용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고, 강병기 화물기사가 얘기했던 9시 27분경에 헬기 소리가 들릴 때에도 CCTV가 켜져 있는 걸 봤다라고 하는 진술은 과연 그러면 가능한 이야기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는 저희가 아까 그 장면인데, 이 DVR의 전원이 배에는 주발전기가 있고 예비발전기가 있어요. 저희가 이 배선을 한 업체에다 확인을 해서 이 DVR 전원이 주발전기와 예비발전기에 모두 다 연결이 돼 있었는지, 어느 한쪽에만 연결이 돼 있었는지 물었더니 주발전기에만 연결을 했다. 그런데 주발전기가 꺼진 시각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서 확인을 했어요. 9시 21분 때에 주발전기가 꺼졌다. 그러니까 강병기 씨가 헬기 수리가 되었던 9시 한 반경까지도 CCTV 모니터를 봤다라고 하는 내용은 성립을 할 수가 없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왜 이분들이 이렇게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고 분명히 도움을 주려고 진상조사에 도움을 주려고 한 진술이었을 텐데 이런 좀 잘못된 진술이 나왔을까를 한번 패턴을 한번 물어보려고 과거사위 조사관을 지냈던 분들이나 물어봤는데, 어떤 그 피해자들의 기억이 왜곡되는 현상들은 대단히 흔하게 일어난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생각은, 저희의 그 추론, 저희 검증 결과는 사후에 진술을 한 생존 승객들이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본인의 당시의 기억의 왜곡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니까 결국은 데이터에 남아있는 종료 시각을 신뢰하는 쪽이 더 이렇게 정확한 내용을 가져올 수 있다 라고 저희는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DVR 바꿔치기라는 게 가능했겠냐라는 얘기를 사실은 검증하는 게 저희의 메인 목표였는데,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기 특조위가 그런 조사를 하게 된 전제가 되는 내용이 기존의 세월호 CCTV가 꺼진 시간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라는 것이 출발을 했는데, 사실은 그 조사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부터 저희가 보도를 한 것처럼, 검증을 한 것처럼 먼저 깔끔하게 검증을 했으면 조금 무리한 시나리오로까지 이어가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판단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보도를 했던 게, 그래서 사참위는 저런 기존의 의문들을 명확하게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은 왜 CCTV가 꺼진 시간이랑 생존자 진술이랑 이렇게 다 다르지? 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어떤 추론을 통해서 사실은 의혹을 발표를 하죠. 그게 바로 DVR 바꿔치기 의혹이에요. 사참위가 작년 3월 28일에 조사 내용 중간 발표를 했던 내용을 보면은 해군 잠수사가 2014년 6월 22일에 수중에 내려가서 DVR 장비를, 데스크탑 본체 같은 장비입니다. 장비를 들어 올리는 장면을 헤드 카메라로 이렇게 수중에서 촬영을 하면서 물 위로 들고 올라왔는데, 물 속에서 찍힌 장면, 그 장면을 면밀히 분석을 해보니 요 손잡이 안쪽에 고무 패킹이 달려 있는데, 물 속에서는 그 고무 패킹이 없다가 물 위로 올라온 다음에 그 고무 패킹이 그 자리에 붙어 있다. 그러니까 있던 고무 패킹이 떨어졌다고 하면은 수거를 하는 동안에 그렇게 될 수 있었지만, 어떻게 없던 것이 붙어 있을 수 있냐. 두 개는 다른 장비다. 두 번째, 수중에서 올라오는 영상을 보면 요 동그라미 안에 열쇠 구멍이 이렇게 세로로 잠금 상태로 되어 있는데, 물 위로 올려놓고 나서 촬영된 걸 보니까 열쇠 구멍이 가로로 돌아가 있더라. 이거 다른 장비다.
라는 게 기본적인 사실관계, 사참위가 얘기한 사실관계였어요. 사참위가 얘기하는 거는 미리 올려서 저렇게 진짜 DVR을 갖고 가서 포렌식 데이터를 편집을 해놓고 그러고선 가짜 DVR을 안내데스크에다가 심어놨다. 그래 놓고 6월 22일 날 당일날 그걸 갖다 수중에서 들어 올리면서 녹화를 해 놓은 다음에 바지선 위에서 바꿔치기를 해서 제출했다. 그러니까 검찰에 제출된 거는 미리 손을 댔던 그 장비를 검찰에 제출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제기를 하면서 의혹을 제시했어요. 저희가 검증을 했던 건 그럼 사참위가 얘기했듯이 정말로 그 두 가지 손잡이 고무 패킹 부분하고 열쇠 구멍이 정말로 물속과 물 밖이 달랐나 확인을 하려고 세월호 DVR을 제작했던 안산에 있었던 그 제작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동일한 제품을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을 해서 오른쪽 손잡이 부분을 떼어내서 재질을 확인을 해봤어요. 패킹을. 그랬더니 고무라고 하기에는 좀 뭐가 압축 스펀지 같은 재질인데 그래서 물속에다가 넣고 저희가 촬영을 해봤어요. 붙어 있을 때와 떨어져 있을 때. 그리고 물속에서 그 조명을 주면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해군 잠수사의 헤드 카메라가 바로 머리에서 이렇게 비추면서 들어올리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해봤더니 저 압축 스펀지 재질이 조명을 받으면 은색으로 이렇게 확 빛나요. 만약에 떨어져 있었다면은 오히려 그냥 동일한 색깔로 보이죠. 그리고 아까 잠시 그 화면에서 그 애니메이션 화면에서 보여드렸는데 이 장비는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한 2달 이상을 수중 40m에 잠겨 있었어요. 수압은 수심 10m마다 1기압씩이 떨어져요. 그 기압으로 환산하면. 그러면 40m 정도에 있었으면 그 5기압 정도의 압력이 지속적으로 2달 동안 가해지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 손잡이를 갖다가 가압 수조 속에다 넣고 5기압을 주고 그러고 변화하는 걸 봤더니 압축 스펀지 부분이 이렇게 쭉 눌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눌려 들어갔던 것을 마치 이게 떨어져서 없는 것으로 사참위가 오인을 하고 두 장비가 다른 것이라고 발표를 했다라는 게 저희의 분석 결과였고요. 두 번째는 열쇠 구멍인데 물속에서는 세로, 물 위에 올라와서는 가로다. 그랬나? 물 위에 올라왔던 아까 그 건져 올렸을 때 바지선상에는 당시 해군 해경 민간 잠수사에서 한 밤중이었지만 한 10여 명 정도가 그 선상에서 이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취재를 했어야죠. 해봤더니 그 당시에 해군 그 잠수사를 인솔하던 분이 물 위에 올라오자마자 사진 몇 컷을 촬영했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었고 해군을 통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의원실을 통해서 그 사진들을 받았습니다. 물 위에 올라오고 1분 후, 9분 후, 11분 후인데 열쇠 구멍 방향 똑같습니다. 그대로 물속이랑 똑같이 세로.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사참위가 문제 삼았던 오른쪽 안쪽 고무 패킹, 손잡이 고무 패킹 부분 보면은 지금 여기가 붙어 있는데 움푹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물 위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5기압에서 여기는 들어가 있고 여기는 지금 약간 그 복원이 돼서 올라와 있어요. 그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물속 장비와 물 밖으로 나왔을 때에 찍힌 장비는 같은 장비입니다. 사참위는 발표를 할 때 이런 그 수중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전문기관에다가 외부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분석을 해서 그 결과로 의혹 발표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그래서 그 전문기관을 직접 찾아가서 입장을 물었어요. 수중 영상 속에서 고무 패킹이 손잡이 패킹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도 그렇게 쓰긴 했는데 보고서에 수압이 5기압 조건이라는 것은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요거 아까 제가 좀 빼먹고 왔는데 손잡이에 보면은 나중에 손잡이가 찍힌 화면을 보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오랫동안 그 생활 흠집 같은 것들이 생겨 있는데 수중 영상의 손잡이 부분도 이 부분에 요게 그대로 보인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거의 동일한 패턴하고 크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외부 전문기관은 이 부분을 보고 자기는 이 흠집 부분을 봤을 때 수중 장비하고 올라온 장비는 같은 장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사참위 보고서에 포함을 시켰다. 하지만 사참위는 이 내용을 발표해서 누락시켰습니다. 마지막 사실 세 번째 리포트는 조금 이렇게 본질에서 멀어진 것이긴 한데, 사참위는 수중 영상, 그러니까 DVR 수중 영상을 이렇게 DVR을 수거하는 영상을 수중에서 촬영해서 특조위에다 제출했던 그 파일 자체도, 영상도 해군하고 해경이 조작을 하거나 좀 편집을 해서 제출을 했다라는 의혹도 동시에 제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역시 저희의 검증 결과는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저희의 검증 결과는 사참위가 그 당시 해군 팀에서 사용했던 수중 영상 촬영 장비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고서는 좀 그걸 전제로 추론해서 발표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세월호 위에는 해군 잠수팀과 해경 잠수팀과 민간 잠수사팀이 그 뭐 2인 1조로 해가지고 서로 섞기도 하고 자체적으로도 하고, 그래서 그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고 있었던 때예요. 한 4, 5개월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바지선 위에서. 근데 각 팀마다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수중 영상 녹화 장비가 다 다릅니다. 다 다르지는 않고, 사실 해경하고 민간 잠수사팀은 단순하게 고프로를 가지고 촬영을 했기 때문에, 고프로라고 하는 게 그냥 그 SD카드만 빼가지고 바로 옮겨가지고 영상을 제출하면 되는 장비고, 해군 장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한 장비였어요. 이렇게 생긴, 그러니까는 메인 콘솔이 있고, 거기다가 그 오디오선하고 뭐 비디오선을 갖다가 저렇게 헤드 카메라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한 다음에, 이게 또 이 자체에서는 영상 재생이 되지만 이거를 녹화한 걸 갖다 보관용으로 어디다가 제출을 하려면 외장 DVD 레코더로 또 구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작업을 거치는 동안에 화면이 그 하나로 촬영했던 게 막 둘로 분할이 되기도 하고, 뭐 오디오 신호가 안 들어가기도 하고, 당시에 그 장비 보면은 저런 걸 해군은 2대를 운용을 했는데, 한 장비는 또 영상 칼라 라인이 고장이 나서 쓰지 않고 있었고 흑백으로 촬영을 했고, 통신선, 해군의 그 헤드 카메라에 연결되어 있는 초록색 통신선은 오디오 입력 단자가 또 이게 빠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오디오가 안 섞여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저 장비의 특성에서 발생을 한 것을 두고, 지금 유독 세월호 DVR을 끌어올리는 장면에서만 뭐 오디오도 빠져 있고, 화질도 칼라여야 되는데 흑백으로 되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를 했던 것인데요. 저희가 검증을 해본 결과 장비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해서 빚어진 일이었다. 뭐 뒤에는 조금 더 복잡한 이야기인데, 어쨌건 DVR 수거 영상도 조작이 됐느냐라는 부분은 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세월호 CCTV 의혹 검증을 저희가 굳이 했던 이유는, 지금 2기 특조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세 번째로 활동을 하고 있는 국가조사기구예요. 그런데 사실 6년 동안에 걸쳐서 일부 사람들은 세월호와 관련해서 밝혀진 진실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세월호의 침몰 원인 부분에 관련해서는 거의 많은 부분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새로운 증거들이 나온 것들이 많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관계들이 확정이 된 것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세월호는 초기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정보 통제가 대단히 극심하고, 언론들이 또 그걸 갖다가 파헤쳐서 제대로 확인하려는 역할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조사가 일기특조이든 뭐 사실 방해를 받아서 아무 활동도 못했다시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뭔가 계속해서 뭔가 숨겨져 있고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초기에 제기됐던 여러 가지 뭐 과도한 의혹 제기라든지 때로는 그것들이 발전된 음모론 같은 것들이 여전히 좀 살아있는 경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실은 언론이 좀 뒤늦게라도 어떤 부분까지는 사실이고 어떤 부분까지는 허위다라는 부분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나눠주고 허위인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소거를 시켜 나가는 과정이 사실은 사실들만 그렇게 해서 사실들만 차곡차곡 쌓아놨을 때 그 사실들을 통해서 진실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진실이라고 하는 게 사실들만을 쫙 늘어놓는다고 해서 그걸 갖다 더하기 해서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진실은 그런 사실들의 맥락적 관계에 대한 해석 같은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진실이라는 것으로 묶여지죠. 하지만 반대로 사실이 아닌 것, 사실과 허위들을 다 섞여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 묶어서 구성을 해서 진실이 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언론이 뭐 진실을 찾아낼 수는 없어도 사실과 허위를 구분하는 역할은 분명히 할 수 있다. 그것이 세월호 참사 같은 좀 이렇게 많은 의혹들이 있고 워낙 피해가 컸고 뭐 국민적인 과제라고까지 이야기되는 이런 참사의 진상규명에 기여할 수 있는 언론의 역할일 수 있다. 두 번째는 바로 그 진상규명을 하자라고 해서 역대 세 번째로 활동하고 있는 이 국가조사기구 사참위 활동에 대해서 사실은 문제 제기를 했던 리포트였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린 그런 취지에 근거해서 국가조사기관이라면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확정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은 발표를 하고 그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퍼뜨려져 나가게 하는 것은 오히려 진상규명을 더 저는 지연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사실은 사참위, 이기특조위 사참위는 세월호 가족협의회, 4.16 가족협의회가 대단히 지지를 하고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언론들 입장에서 사참위가 어떤 부분을 조사를 잘못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이런 방식은 지양해야 된다 이런 식의 비판 기사를 쓰는 게 유가족들에게서 어떤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을까봐 굉장히 그런 취재나 보도에 나서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유가족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도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 모든 언론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 사참위에서 보도 이후에 피드백이 있었나요? 그 피드백이 사참위 차원에서 없었고요. 그 작년도 11월부터 검찰의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활동을 또 시작을 했잖아요. 그 유가족들이 사실은 사참위가 이 내용을 검찰 특수단에 수사 의뢰를 했어요. 검찰 특수단에서 일단 수사를 했죠. 근데 이게 사실은 공식적으로 언론에다가 발표를 하진 않았는데 유가족들에게 간담회 자리를 통해서 세월호 DVR 바꿔치기 의혹은 혐의 대상을 특정할 수 없고 그래서 무혐의 처분할 방침이다 라고 전달을 한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뭐 공식화되어 있지는 않은데 뭐 세월호 특수단이 아마 올해 12월 초 정도면은 모든 그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아마 같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발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입을 시켜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는 것인지 둘 중에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극적으로는 후자까지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 또 단계가 있는 법이거든요. 제가 판단을 할 때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진실이라는 것을
진실까지를 그러니까 맥락적 해석을 통해서 진실까지를 밝히는 단계에 앞서서 사실관계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그것들 안에서 어떤 해석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세월호는 특이하게도 정말 굉장히 많은 횟수가 지나갈 때까지도 사실관계들조차 지금 사회적으로 어떤 합의된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그런 그 이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단계를 놓고 보자면 현 단계에서는 세월호와 관련해서 뭐 이렇게 침몰 원인 그리고 왜 제대로 구조를 못했는지 그 두 가지가 핵심인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일단은 그 당시에 있었던 실제 사실관계들은 뭐냐부터 정리를 해놓고 그러고서는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된다. 지금 사실은 그거를 미리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음모론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AIS 조작설이니 앵커를 떨어뜨려 가지고 배를 기울게 했다느니 잠수함 충돌을 통해서 나왔다느니 이런 것이잖아요. 사실은 잠수함 충돌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사실 기각이 된 것이 세월호 선체가 인양한 다음에 선체조사위원회에서 그 선체 외판 변형에 대해서 수차례 용역 조사를 했을 때 외부 충격에 의한 변형이 전혀 없었어요. 사실은 그 정도만 그 정도 내용만 있다고 해도 잠수함 충돌서 이런 것들은 물리적으로 성립을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사실은 그 얘기를 계속해서 사실 세월호 유가족분들 중에서 일부 분들도 그런 주장을 계속 하고 계시고 그거를 또 용기 있게 이런 근거를 봤을 때 그건 아니다라고 검증해주는 언론이 사실 없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유력한 가설들로 막 세월호 침몰 원인에 몇 가지가 이렇게 살아남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좀 지연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거기서 좀 언론들이 역할을 못하고 있는 지점이 좀 그런 지점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